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미국산 대두 돼지고기 구매 재개 타진, 미국 달래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 미국산 대두 돼지고기 구매 재개 타진, 미국 달래기입니다. 이 배경에는 다음 달 재개될 미중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많이 밀렸죠. 미국에 대해서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유화 제철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재개될 미중 무역 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죠. 10월 달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중국이 미국 측에 잇따라 유화 제철을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미국산 수입품 16개 품목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일 날 미국산 농수산물 구매의 재개를 위한 절차가 이번에 시작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16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잖아요. 이 제외를 시키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도 이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 시점을 우리도 늦춰주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도 대두와 돼지고기를 사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급한 두 가지가 대두하고 돼지고기예요. 왜 그러냐면 대두가 없어서, 대두가 수입이 안 돼서, 저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그 대두가 가장 중요한 게 그 돼지의 사료로 많이 쓰이죠. 돼지의 사료로 많이 쓰이고, 그 돼지의 사료에 특히 단백질을 만들어내주는 부분이 대두이기 때문에 이 대두를 수입을 해야 돼요. 사람도 물론 많이 먹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 대두가 수입되지 않음으로써 브라질산 대두가 수입이 많이 되거든요. 브라질산 대두가 수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브라질산 대두가 미국산 대두보다 비싸요. 미국산 대두보다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료값이 오르죠. 사료값이 오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돼지고기를 사육하는 농가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돼지고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도 수입해야 되지만 대두도 수입해야 되는 선결 과제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된 겁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두와 돼지고기 가격을 문의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위해 가격 문의를 시작을 했다고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정부의 입장을 한번 보면, 지난달 무역 협상이 불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를 시켰죠. 높은 관세를 부과시키면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중국에서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관세를 올림으로써 수입 자체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수입 타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언론의 논평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타임스. 이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 입장을 좀 대변하는 입장의 언론입니다. 그걸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선의의 표시로 평가한다. 이게 중국 입장의 의견입니다.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중국 마음이겠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협상 전제 조건이었다. 중국이 그래서 곧 있을 무역 협상에서 확실한 진전을 바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입장이 더 좋은 입장이에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산 대두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브라질산 대두가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오름으로써 그 사료값이 올라가고, 사료값이 올라감으로써 대두의 생산 농가가 줄어들고, 이 악순환에 끊어버려야 그런 현상.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돼지고기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통해서 많이 죽어버린 그런 현상. 그 두 가지 현상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들어와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 대두의 돼지고기의 농가 수요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중국의 선결 조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데 이게 선심 쓰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무역협상 진행 사항을 보면 10월로 예정된 고위급 협상 안건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협상안은 지난 4월달 미중 양측이 논의했던 초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를 기초하고 있다.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은 더 많은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동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4월달에 한 80%까지 협상이 진행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깨지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됐잖아요. 거기서 중국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제조 2025를 깨부시는 거고, 지적재산권, 그리고 보조금 문제, 이 세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가장 큰 문제가 돼서 그 수준에 맞추려면 이번에도 깨지기가 아주 쉽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내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제 대응이 있었습니다. 11일 현재 시간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기를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단 2주만 늘려주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중국 제품 추가 관세 연기 반응을 한번 보면 미국이 보낸 선의의 표시에 환영한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보도에 의하면 관세 유예와 화웨이 제재 완화가 미국 농산물 구매 재개의 선결 조건이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기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한번 보면 가오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협상 조건에 대해서 알진 못한다. 미중 양측이 계속 마주보며 걸으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협상을 위한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효과적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지한 협상을 통해 고위급 협상을 위한 협상을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산 제품 구매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를 늦추고 통신장비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을 풀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일어나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중국의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물러난다고 하지만 물러나는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마지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시장 접근 개선,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미국이 요구한 일부 사항은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만 국가보조금, 국유기업 계획 등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언론 관계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보조금이 없으면 중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가보조금 때문에 서 있는 회사들,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산업 부분도 굉장히 많죠. 이번에 반도체 굴기 2025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R&D가 되겠습니까? 특히 화웨이의 R&D도 마찬가지로 국가 보조금으로 거의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보조금은 절대 협상 불가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깨부수기 위해서도 국가 보조금은 반드시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어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언론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관영 제1일보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타오란 노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무역협상에 대해 이번 무역협상은 과거와도 다르게 새로운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중국 입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 호건 내셔널 증권 시장 전략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협상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과 관련 변덕스러운 트윗을 날리지만 않는다면 이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신중론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 협상이 타결되기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8월달 양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유로
신중론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스콧 케네디 선임 고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양국 간 신뢰가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미국산 대두 구매안이 이를 바꾸지는 못한다. 보여주기를 자제하고 구조적 문제 협상에 속히 복귀하는 게 더 타당하다. 지금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해라. 그러면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정무역이고 공정한 그 경쟁을 원하는 미국이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죠. 또 주 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임스 진버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0월 협상은 중국의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이 걸린 2020년에 합의를 간절히 원할 때까지 협상은 교착 국면일 것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이분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자, 미국 중국 무역협상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위대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대중국 관세는 매우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 관세는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자 중국의 선의를 가지고 협상을 임하게 하는 최선의 보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터 나바로 이분의 말이 정말 정확한 미국 협상을 대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관세가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꺾여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미국 전체의 미국 정가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관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것이 2020년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게 대부분의 입장, 그리고 중국 쪽으로 좀 대변되는 입장을 보면 이것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밀당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쉽게 진행되지 않고 줄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때문에 이런 협상의 기술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중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은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진행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진행 현황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밀어붙일 때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되냐면 그들이 쓰러질 때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게 그들의 기본 생각이고, 그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그 가이드라인까지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이 올 때까지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